단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도에는 부품단에서 분리막과 전액의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당장 수혜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25년도에는 핵심 광물이니까 핵심 광물에 해당하는 리튬과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가가 바로 지금 전액단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해서 압도적으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지훈 대표님 오시면 또 2차전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양도세 완화 이슈 이런 거 나오니까 뭐 2차전지가 바로 이제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좀 올라갈 때가 되긴 했는데 네. 전반적인 수익률 현황부터 좀 체크를 해 주신다고요? 네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뭐 양도세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는 얘기한 게 있고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경제부 장관 그 예정자는 또 아니라고 하고 좀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뭐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네. 수익률 현황은 그 제가 이제 금요일자 종가까지 반영했는데 오늘 상당 부분 에코프로 비롯해서 뭐 그렇죠. 포스코 퓨처, 네. 포스코홀딩스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 악재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와도 더 이상 거기에 주가가 반응을 안 하면 앵커님 박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계속 악재가 나올 때 반응이 안 하면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예. 너무 계속 관련된 호재가 아무리 나와도 주가가 안 올라오면 더 이상 안 오르면 그게 꼭지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2차전지 관련된 주식은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지금 계속 악재가 끊임없이 여전히 뭐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적 추정이 가능한 48개에서 평균 그 관련주들이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여전히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로는 50% 하락을 했고요. 뭐 가장 압도적으로 에코프로 관련된 이 원자재 관련된 주식이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당장 이제 2024년도부터 2024년은 부품, 컴포넌트라고 하는 부품, 그리고 2025년은 핵심 광물. 그래서 2024년도에 그 부품에 해당되는 전해과 분리막이 가장 아마 북미의 전해과 그 분리막 공장을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한 국내 기업이 당장 24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당장 내년부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해과 분리막 관련 기업이 바로 벌써 주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캠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되게 재미난 거는 전해 관련된 기업이 엔캠이 있고요. 그다음에 솔브레인, 국내는 솔브레인, 해외는 솔브레인 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동화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런 네 가지 관련된 회사가 골고루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차전지 이 핵심 4대 소재 중에는 전액 쪽이 가장 핫하고 가장 전액 쪽이 그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요. 엔캠, 솔브레인, 그다음에 그 동화기업 3개가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 1등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치열한 싸움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이 음극재 도전제 쪽 얘기하면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극재 도전제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고요. 나노신소재가 59%지만 나노신소재 밑단에 있는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회사들도 최근 한 달 수익률은 28%에 달할 정도로 최근에 견조하게 양극재 부진하는 동안에 모든 밸류체인이 다 빠진 건 아니고요. 이런 음극재 도전제 전액단에서 올라왔고요. 그다음 장비는 좀 여전히 부진합니다. 장비는 좀 부진한 편이고 특징적인 거는 이 알루미늄 알박이라고 하죠. 이 사마 알루미늄과 DI 동일이 최근에 고점 대비 20% 정도, 사마 알루미늄 26% 지금 여기에는 표현은 안 나왔는데 DI 동일이 한 27% 정도 해가지고 이 전액 그다음에 음극재 도전제 첨가제 쪽에 그 속하지 않는 알루미늄 알박 쪽에서 굉장히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너무 이제 그 원자재랑 양극재 단에 쏠렸던 수익률이 좀 다소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주요 종목들 수익률 동향 최근 주가 움직임부터 보셨고요.
전반적인 이슈는 어때요? 뭐 이제 판매량 둔화라든지 또 원재료가 리튬 가격이 언제 돌아서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예. 전반적인 그 전기차 판매 동향 어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주신 대로 네. 전기차 판매 동향이 제일 네. 중요하고요. 전기차가 잘 팔려야지 배터리도 잘 팔리고 그렇죠. 배터리에 예. 들어가는 소재도 잘 팔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역시도 전기차 판매 동향 못지않게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가장 억누르고 있던 핵심인 리튬의 가격 하락입니다. 먼저 전기차 판매 동향은 지금 일단 10월 달 데이터 보면 미국에서 여전히 성장률은 확실히 둔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둔화폭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고요. 전년 대비 10월 달 데이터가 YOY 50% 증가했다면 11월은 41%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11만 2,421대를 기록을 했고요. 시장 침투율은 여전히 9%니까 여전히 뭐 시장 침투율 기준으로 50%를 잡으면 아직 6배 시장 성장이 여력이 남아있다 볼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보는 수치인데 시장 침투율이 이미 40%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이제 시장 그 성장률이 급격하게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이미 한 달 동안의 판매량만 84만 대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판매량이 많이 올라왔고요. 중국도 성장률이 급격하게 좀 둔화돼서 중국 같은 경우는 YOY로 70% 이상 성장하던 그 월별 성장률에서 이제 전년 대비 40%대, 40%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지만 다만 급격하게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7%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4만 230대를 기록했고요. 시장 침투율은 25.7%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이 상당히 많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독일은 즉각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38% 감소한 6만 3,066대를 기록했는데 시장 침투율은 24% 정도여서 여전히 독일도 지금 2.5배 정도 성장 룸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프랑스가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전년 대비 32% 성장하면서 4만 5,240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차가 많이 팔렸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상당히 눈여겨볼 거는 현대기아차가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9%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미국에서는 3등을 기록했고요. 물론 지난달엔 2등까지 올라왔지만 3등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뭐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서 욕을 먹고 있지만 나름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그 현대기아차가 BMW하고 동률인 동률 3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그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5%가 넘었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는 45%를 기록을 했고요. 가장 눈여겨볼 거는 저는 이제 내년 24년도는 뭐 올해 가장 공격적으로 GM이 했다면 24년은 스텔란티스의 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스텔란티스 신차가 내년에 10개 이상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스텔란티스가 상당히 내년에 주목받는 해라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미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고 9%로 시장 점유율 2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을 보시면 유럽은 폭스바겐이랑 스텔란티스가 1, 2등을 앞다투고 있는데 이 7%의 점유율 차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21%로 1등인데 뭐 테슬라 미국에서 테슬라 점유율만큼 이렇게 점유율 차이가 크진 않고 이거는 신차가 나옴에 따라 얼마든지 전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보다 훨씬 스텔란티스가 공격적으로 지금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테슬라가 12%로 계속 유럽에서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BMW가 6위권 바뀌었는데 지금 현대기아랑 공동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딱 느낀 거는 뭐냐면 아무리 경기 침체 우려와 뭐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있어도 하이엔드 차종에서는 여전히 견조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IRA 그 AMPC 세액공제 관련돼서도 그 GM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무리하게 85% 점유율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수령 방식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를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 해가지고 직접 환급받는 방식이 있고 LG 엔솔처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게 있고, 양도 가능한 세제 크레딧으로 수취할 경우에는 합작법인 내 차등 배당을 통해서 합작법인 내 크레딧을 소유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GM에서 무리하게 이 지금 양도 가능한 세제 크레딧 전략을 택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 전망이고요. 두 번째는 그 GM의 85%는 LG엔솔의 지금 기존의 사례 파나소닉이 자기네들 이익 난 거에 50%를 테슬라랑 공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파나소닉의 사례를 따라가도 75%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게 마치 현실화된 것처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판매 동향하고 지역별로 얘기를 하셨고요. 리튬 가격은 아직은 이제 의미 있게 돌아서질 않는 거고 최근에 이슈되는 게 이제 미국이 발표한 그 FEOC잖아요. 우량 네네. 시장 관련해서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이 소재주 중심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FEOC 관련돼서 당장 이제 적용되는 게 24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부품단에서 분리막과 전액의 그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당장 수혜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있고요. 25년도에는 핵심 광물이니까 핵심 광물에 해당하는 리튬과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가가 바로 지금 전액단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가장 북미 공장에 가장 이미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한 기업은 역시나 엔캠입니다. 북미와 유럽을 포함해서 압도적으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엔캠이라는 회사인데요. 다만 엔캠은 이 최대 주주의 그 오버행 관련된 지분 넘기는 이슈가 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그 없어진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생산 캐파 기준으로는 역시나 압도적인 월등한 1등이고요. 네. 지금 전액 같은 경우는 너무 재미난 게 특수 용기에 저장해서 보관해서 운송을 해야 되고요. 전액 자체가 재고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화 공장이 필수인데 당연히 지금 엔캠 위에 지금 엔캠이 3등 정도인데 엔캠 위에 틴치라든지 캡캠 그 정도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 그래서 미국의 그 중국산 그 전액 예를 들어 CATL하고 지금 포드, CATL하고 테슬라 계획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CATL이 미국에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기술 이전만 하고 100% 테슬라나 포드의 자본이 된다 할지라도 CATL이 만약에 중국산 캡캠에 전액에 쓸 경우에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TL 그 중국산 관련된 전액 부분이 시장 침투율이 급속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캠이 수혜가 되고요. 사실은 엔캠 말고 최근에 주가가 더 반응한 건 동화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전액의 포지션이 상당히 낮고 자회사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전액을 납품하는데 가장 매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는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동화마루 같은 건자재 그 관련된 건설 관련된 기업이 워낙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이 동화 일렉트로라이트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서 더 반응하는 속도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도 15만 톤 이상 미국 캐파가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복 지정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양극재 이런 얘기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FEOC 관련해서는 소재 쪽, 전액 쪽이고요. 분리막 쪽은 어떤 기업이에요? 그럼 SKIT나 또 분리막 업체가 네, 맞습니다. 분리막 업체 가장 대표적으로 SKI 테크놀로지가 이미 미국에 엄청나게 공장을 많이 데리고 있고 2등이 WCP입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는 고객사가 SK온에 좀 치중된 측면이 있고요. 지금 그 셀사에서 가장 뜨고 있는 거는 삼성 SDI입니다. 근데 삼성 SDI의 가장 핵심 고객사가 이제 W스콥인데 W스콥과 SKI 테크놀로지의 캐파 차이가 있습니다. WCP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W스콥이 WCP의 그 모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W스콥의 그거가 WCP인데 WCP가 조금 기대감이 더 큰 게 일단은 WCP는 삼성 SDI가 핵심 고객사인데 작년에 굉장히 작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략 취한 거를 수주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깎아내리실 수도 있지만 삼성 SDI가 전략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아주 주목받으면서 먹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핵심 고객사인 WCP가 죄송합니다. WCP가 그 삼성 SDI 핵심 수혜주로 당연히 더 조금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SK온에 납품하는 SKI 테크놀로지도 당장 지금 미국이 공장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파 차이는 대략 한 70%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가 SK온으로 나가는 물량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재미난 거는 SK 온이랑 포드의 합작 공장. 그래서 포드가 일시적으로 생산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드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GM 못지않게 우려 나오는 게 포드인데요. 11월 달에 포드의 그 핵심 주력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 4,400대를 팔면서 뭐 약간 엄살을 부린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전 월 대비 20% 넘게 판매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포드의 픽업 트럭은 상대적으로 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굉장히 모양은 멋있는데 실용 가능성이나 가격 대비 성능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가격도 싸지 않은 측면에서 오히려 삼성 SDI가 납품하는 리비안의 픽업 트럭이라든지 그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SK온 밸류체인도 다소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좀 돌아 나옵니다. 워낙 사실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이제 어떤 양상 자체가 이전이랑 이제 똑같이 가느냐 아니냐 이제 예를 들면 뭐 다들 에코프로를 주목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좀 약했고 최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좀 올라왔고 양도세 얘기 나오니까 물론 에코프로도 올랐지만 에코프로 머티가 더 같은 경우가 그죠? 예전에 어쨌든 에코프로의 약간 그 향기, 추억 이런 쪽으로 수급으로 땡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2차 전지를 볼 때도 이제 우리가 종목별 동향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2차 전지 전반적인 최근의 수익률 동향이나 이슈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학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